하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혹시 밸류업 쪽에서 찐 밸류업을 찾으셔야지 미국 전차를 수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그게 유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급하게 지금 수배를 하고 있는 쪽 중에 한 군데가 한국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건조선박이 전부 흑자선으로 전환이 되고 고부가선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수가 이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매크로와 관련된 것들은 좀 보셔야 되고 이 매크로 쪽에서 유동성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국 쪽에서 좀 리바운딩이 좀 나오는 시점은 4월 말경입니다. 그건 좀 참고해 두시라고 일단 요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제 뭐 방금 전에도 김민수 대표 얘기했지만은 총선 마무리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저는 뭐 누가 이겼네 졌네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결국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정리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는 오늘 같이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하락이 예고된 장에서 이번 하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혹시 밸류업 쪽에서 찐 밸류업을 찾으셔야지 단순히 자사주가 많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는 것보단 진짜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여력이 좀 큰 그러면서 기업 이익이 큰 회사들 쪽으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 세제 개편 내용이나 상법 개정 내용이나 이 관련된 내용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걸로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쭉쭉 내용들을 보시면은 민주당표 밸류업으로 주가지수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루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은 친기업 성향이기보다는 친소액 주주 성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를 갖다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혁신당 쪽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쭉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거의 일치되는 내용들이 역시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밸류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포인트를 세제 개편 쪽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그 메리트를 주는 거지만 그것도 결국 메리트라는 게 세제 개편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사의 권한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자본시장 규제 강화를 통해서 대주주를 좀 견제하는 쪽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둘이 합쳐지면 제가 보기엔 최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당이 되든 간에 밸류업의 그 지속성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상법 개정 같아요. 그게 이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래서 이제 이사가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거를 못하게 만들고 주주의 권한을 침해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미국처럼 이제 손해배상 개별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이 진정한 의미에서 밸류업은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반도체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저는 AI 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레거시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레거시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AI 칩,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AI 칩 같은 경우는 작년 이미 올해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급성장을 해왔고 주가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된 반면에 이 레거시 칩 쪽, 그러니까 메모리 쪽과 관련돼 가지고는 주가 반응이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다시 반향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그 D램의 탑재량이 기존 그 갤럭시 24에 탑재되는 게 23 대비해 가지고 D램 기준으로 해서 3배, 그 다음에 낸드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 더 탑재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탑재 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오히려 뉴 디바이스의 출현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내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쪽이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HBM 효과 때문에 사실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라인을 새로 깔는 것보다는 기존의 D램 라인을 갖다가 전환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D램 라인을 전환할 경우에는 이 기존에 새로 증설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10% 정도 비용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줍니다. 거기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르게 돼 있고요.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서 만약에
어제 기사에도 애플도 AI 폰 하반기에 내놓는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레거시 제품의 강점이 있는 메모리 쪽 강점이 있는 뭐 하이닉스를 위시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좋아질 거고요. 특히 그 관련해 가지고 현재 재고가 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또한 그 라인을 지금 전혀 줄이지 않고 오히려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데는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실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하고 스마트폰 쪽 업체 역시 재고 리스타킹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 낸드 쪽이라든지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렇죠.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이 있습니다. 리스타킹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들 좀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어가지고 지금 그동안은 이제 그 가격이 계속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창고가 재고가 좀 비어도 네네네. 주문을 안 했는데 이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니까 저 창고를 그냥 채워야 되겠다, 일단은 재고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가수요가 발생이 되면서의 그 가격 상승, 네네. 예, 이러한 것들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논리 때문에 2018년에 급등했을 때 이런 그 칩업체, 칩메이커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오판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대적인 증설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왔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뭐 가수요가 붙는다 이 차원은 아니지만은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지금 이미 갤럭시 24 쪽을 위시해가지고 신규 스마트폰이 나올 때 탑재 용량이 커지고 있구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스마트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노트북,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PC 등에도 이제 그 용량 증대는 기존 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을 좀 채워야겠는데 하니까 당장에 삼성이나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공이 가격을 자꾸 올리려고 하고 싸게 안 팔겠다 나오는 거거든요. 눈치 봐가면서 지금 붙기 시작하는 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가수요가 붙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설 여력이 별로 없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가격 인상 효과가 단기에 그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반기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방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방산 얘기 지금 여기 출연하고 나서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내용 자체는 사실 일반 기사라든지 또는 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분들 나와서 방산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신 많이 체크하고 있고 특히 폴란드 기사 많이 체크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만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들으면 그 남중국해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필리핀 쪽하고 중국하고 좀 갈등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뭐 중동에만 지금 분쟁에 싹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글로벌화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 여기에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게 독일이 리투아니아에게 상시 주둔을 하겠다. 그 상시 주둔이라는 거는 군사를 배치를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되게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독일입니다. 독일한테 한번 제대로 혼이 나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이 지금 현재 군비 무장을 안 했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는 세계 그렇죠. 최상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서 무장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러시아 역시도 긴장하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대탕들을 기대하는 거는 이미 먼 나라 얘기가 됐고 이제부터는 군비 확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온 게 트럼프가 종전구상이라고 돈바스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넘기고 전쟁 종식시키겠다 대통령 되면 이런 얘기 자체도 사실은 유럽을 자극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에서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오커스가 한국의 첨단 방사능력 확대를 사전 설명했다. 이게 이제 일본 관련된 얘기인데 거기에 붙여가지고 밑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한국하고도 한국의 기술하고 또 능력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좀 활용하겠다. 오커스 쪽에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조차도 좀 구체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갖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었고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을 때 1월 달에 루마니아에 전차 한 대가 나갔다는 거를 갖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루마니아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그 실사 관련된 게 이제 실사라는 건 실사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방산 수출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테스트 과정이 이제 실사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폴란드에서 이미 통과된 거에 루마니아 지형에서 통과 안 될 리도 없고 뭐 저 나라만 바뀌었던 거지 그쪽 위치나 지형 자체가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요식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련해 가지고 K2 전차 이제 그 폴란드 2차 수주 관련된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쪽으로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루마니아 관련해 가지고 K2 전차 수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50대 초반 정도가 그 미국 전차를 수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그게 유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급하게 지금 수배를 하고 있는 쪽 중에 한 군데가 한국이고요. 루마니아는 계획상으로 총 500대의 전차를 지금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물량은 50대 내외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일단은 가능성은 좀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주청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제가 그 방산하고 우주항공 쪽을 따로 놓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겹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저는 이번에 방산님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좀 같이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월 27일 날 이제 개청이 됩니다. 우주청이. 그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주개발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 쪽 얘기하면 주로 한화나 한국항공우주만 봤지만 현대로템도 지금 우주발사체 이게 뭐냐면 이제 엔진, 메탄 엔진이거든요. 네. 요거를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방산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무인 차량, 사람이 없는 이제 그 장갑차 같은 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정찰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무인 차량을 놓고 지금 한화하고 현대로템이 수주전이 들어갔는데 국내에서 작년인가 원래 그 현대로템이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한화는 미국에서 미 해병을 통해 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좀 쌓은 게 있기 때문에 요게 수주전이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일단 한국에 이게 무인 차량이 제대로 군사용으로 배치가 돼 가지고 납품이 되고 가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 또 다른 판매 그 제품으로서 그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를 쌓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한화하고 현대로템이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 역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내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해군이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MRO 쪽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현대중공업하고 그 한화오션 쪽 방문을 했었고요. 해군성 장관이 방문했었고 또 초청을 해가지고 다음 달에 아마 그 두 기업의 그 회장들 사장이 아마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하고 아마 정기선 부회장이 아마 갈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사실은 이 조선 쪽에 있어가지고 그 생산 캐파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MRO 하는 데 있어서 애를 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지난 1분기에 그 수주 기준으로 세계 1위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세계 1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저가 수주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계속 수주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카타르 끝나면은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미국 쪽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앞으로도 그 리포트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2029년까지 연 55대 정도가 계속해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 한 50여 대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우리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빅사이클이 지난 2000년대 초반,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있었는데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교체 주기가 돌아가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탱커입니다. 탱커라 하면 이제 석유 운반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사실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중국이 슬롯이 다 찼습니다. 27년까지 중국도 지금 꽉 채워놨기 때문에 싸게 더 많이 뭐 이렇게 수주할 지금 유인이 별로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 하반기부터 제값을 받고 우리도 수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총액이 올해 연간으로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목표했던 게 40조인데 이미 18조를 수주했고요.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이나 미포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0% 이상을 지금 다 수주를 지금 채운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예상보다 수주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MRO 시장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선은 지금은 본격화되는 쪽보다는 좀 모아가야 될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림을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조선사가 2008년에 1028개에서 365개, 현재로 이제 줄어 있고요. 이 중에서 선박을 인도해본 조선사가 278개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쟁이 그만큼 많이 완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은 모아갈 구간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간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분기별로 흑자선, 건조하는 그 선박에 있어서 흑자선 비중을 보시면요. 3분기를 한번 보십시오. 2분기까지는 전체적으로 100%를 채운 데가 별로 없지만은 3분기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건조 선박이 전부 흑자선으로 전환이 되고 고부가선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전 어느 시점부터는 조선주 쪽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역시 3월 28일 날 제가 가지고 왔던 내용인데요. 바이오 얘기입니다. 바이오인데 그 밸류에이션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한 종목이 있다. 라면서 이제 펜학계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그 CPI라든지 제반 지표들이 높게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좀 많이 약화되니까 좀 최근에 좀 바이오가 좀 빠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일정들을 좀 종합을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반등이 좀 세게 나오거나 반등이 나오면은 바이오 비중은 조금 이제부터는 줄이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나온 내용을 뭐 나와 있는 것들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다른 거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배터리 리스 역시도 취급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배터리 리스라 하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는 렌탈을 하는 겁니다. 리스를.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차값이 일단 확 빠지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자기가 쓰는 기간만큼만 배터리 가격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기차의 교체 유인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미국에서도 현재 시행은 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거기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 앞서 이제 잠깐 그 매크로 관련해 가지고 항상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그냥 보시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 달러 유동성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거기에 언급을 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그 미국인들이 납세 달입니다. 이런 부분들에다가 또 이제 지금 단기 달러채를 그 발행을 좀 줄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창출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QT에 대한 것이 지난 그 3월에 FOMC에서 어떤 식이든 구체화되길 바랬는데 다음번에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버리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이 조금 다시 그 달러 시장의 어떤 수급이 조금 풀리는 건 4월 말 5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일단 뭐 그 환율 문제가 좀 아무래도 조금 살짝 불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좀 튀고 있어요. 50원대 넘어서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엔화 약세 이런 쪽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총선 관련해 가지고 뭐 그렇게 또 연결하는 쪽도 있던데 저는 사실 되묻고 싶은 게 이번 총선 결과가 직전 총선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뭐 압승을 여당이 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도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였었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증시에서 도망 나오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단기적인 충격은 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쪽이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림이 확연하다. 특히 레거시 쪽이 생각보다 지금 기대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다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선방하는 걸로 지금 일단은
리포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시지 마시고 반등이 나올 때 가급적이면 핵심 업종 쪽으로 압축을 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지금 그 금투세 요거에 대한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뭐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선을 놓고 이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금투세 강제 시행일 경우는 사실 그거를 강제하는 쪽에서는 모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그 민주당에서 막상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대선 후보가 유예와 관련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 공약까지는 아니었었지만은 금투세 시행 관련해서 유예 발언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되겠지만 저 역시도 그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생각입니다.